안녕하세요. 시사문화평론가 김성수입니다. 자, 또다시 일타 강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들에게 상세하게 또 쉽고 재미있게 이 대한민국의 국부를 훔쳐간 놈들을 추적해내고 또 어떻게 그 돈들을 빼돌렸는지를 알려주시는 분, 안원구 전 대구 국세청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전두환 이 비자금, 예. 이게 사실은 박정희 비자금부터 시작돼서 박근혜가 그걸 추적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결국은 다 추적하지 못했던 예. 그 돈, 타임라인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그 돈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자, 원래 대법원에서 전두환 그 비자금들 이렇게 추징해라, 2,205억을 추징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사실은 그 저 돈도 다 추징한 게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럼요. 아주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것만. 빙산의 일각인데 저것도 아직까지 추징을 못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97년 4월에 저게 확정이 되고 그 이후로 2013년까지는 553억인가만 내고 그냥 개겼잖아요. 한 16년 동안 어. 아무런 적이 없었죠. 맞습니다. 그동안에 29만 원밖에 없다고 계속 버티고 있었죠. 예. 근데 어쨌든 한 553억 정도는 냈었는데 그 이후에 2013년에 예. 박근혜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다음부터 급물살을 타고 예. 비자금에 대한 그런 환수 조치들이 착착 진행이 됩니다. 시작되면서 또 최동욱 그 혼외자 사건이 터지고, 예. 그다음에 그 댓글 사건이 터지면서 이게 또 뒤로 밀리죠. 예. 밀려가지고 결과적으로 추징금 환수를 다 못한 상태로 예. 이제 전두환이 사망을 하죠. 그렇죠. 2013년 8월서부터 2014년까지 열심히 그래도 꽤 굵직굵직한 거를 갖다가 추징하기 위한 작업들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박근혜가 자기가 꿈꿨던 그런 비자금의 환수를, 비자금 줄거리를 찾아내는 것을 다 못하게 되면서 오히려 자기가 이제 탄핵을 당했죠. 그래 됐죠. 그렇게 되면서 또 문재인 그 정부에서는 사실상 거의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불법 재산 환수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것도 사실은 선거 전에 그때 불법 재산 환수단을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문재인 그 당시 후보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실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고 나니까 단장이 이원석이라는 지금 현 검찰총장이죠. 예. 초대 단장으로 왔는데 그 내용이 하나도 없이 문재인 정부 끝날 때까지 그 한수단 17명인가 처음에 각 그 부처에서 다 모은 거예요. 근데 예. 그것도 제가 주장을 해가지고 예.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해서 실제로 단은 만들었는데, 단장이 이원석이 되면서 하나도 못 찾고 그냥 4년 동안 공돈만 월급으로 나간 거죠. 그렇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검찰총장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 되죠. 예. 잘했다 그러면서 칭찬해주고 자, 검찰총장을 시켜주는 거죠. 예. 이렇게 검사들은 덮을 건 덮고 뭐 없는 건 만들어내서 자신의 승진과 또 부를 늘리는데 도움을 갖다 받게 되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입니다. 그 이제 나중에 다시 또 이야기 한번 하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이게 각그 부처는 칸막이가 나눠져 있단 말이죠. 예. 칸막이가 나눠져 있어서 국세청은 세금만 생각하고, 금감원은 금융 장난을 쳤냐 안 그렇죠. 쳤냐 그것만 보고, 그다음에 검찰은 형사 사건이 되냐 안 되냐 이것만 보다 보니까 맞아요. 각자 자기들 나름의 부분만 보고 상대방의 문제가 있는 것들은 안 보는 그런 칸막이가 쳐진 거를, 그걸 내가 칸막이를 없애고 하나의 팀으로 전체를 보는 TF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내가 주장을 했고, 그게 불법재산 환수단이 된 건데,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설명하기로 하고요. 예. 자, 오늘은 전두환 장남 예. 전 제국의 그 싱가포르라고 하는 곳에 와 있다는 걸 지난 시간에 쭉 추적을 했고, 그렇죠. 우리 회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걸 알려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전두환 비자금의 그 단초가 될 수 있는 전 제국의 계좌를 깠어야 되는데 예. 우리나라 금감원에서 전혀 안 받죠. 이거는 예. 사실
탈세 영역이라기보다는 금융 추적의 영역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감원이 나섰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듣고 가는 바람에 검찰과 금감원이 여기 손을 안 대는 바람에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이 지금 그냥 붕 떠가지고 그렇죠. 그 전두환의 손자의 입으로 음. 다시 이걸 환기시켜주는 그런 상황까지 된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 될 때 원인이 그 우리가 근거가 됐던 게 그 ICIJ에서 예. 처음에 오늘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자고요. 예. ICIJ에서 자료가 이제 나왔는데 예. 그 자료 원천이 뭐냐면 제목이 독재자 장남의 은밀한 돈 빼돌리기 방치할 건가라는 네. 제목입니다. 이 독재자 장남이라는 게 결국 전 제국이라는 그렇죠. 뜻이에요. 전 제국이가 이 ICIJ에서 자료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자료가 지금 뉴스타파가 명단을 공개한 이런 자료입니다. 예. 그래서 한번 명단을 한번 또 보여주실래요? 이때 그 ICIJ의 명단이 뭐냐 하면은 총 245명 예. 한국인들로만 돼 있는 게 245명입니다. 맞습니다. 그 가나다라 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 1번부터 지금 번호가 매겨져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들 그 오나라든지 이세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예. 그 이름을 보면은 잠깐 우리가 몇 개라도 한번 볼까요? 조민호라고 SK 케미칼 부회장, 아. 그다음에 OCI 미술관장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OCI라고 하는 것은 동양제철화학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 옛날에 경총 회장을 했던 이수영 씨가 경총 회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수영 씨 이름이 나오고 그 부인 이름이 또 나오고. 예. 그런데 이수영 씨는 별세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전 대림산업 회장 이름도 나오고. 예. 그리고 더 클래스 효성 2대 주주 그렇죠. 그렇죠. 이런 사람도 나오고. 예. CS 윈드 회장 아들도 나오고. 예. 회장도 나오고. 맞습니다. 현대 상선도 나오고. 예. 이게 전부 다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지금 가불 오토텍, 한국 타이어 그저 조양래, 예, 조양래 쪽 조성래 쪽도 나오고. 예, 그쪽 사람들도 나오죠. 호성의 조양래도 나오고. 예. 그러니까 지금 저 대림 코퍼레이션 사장도 나오고 뭐 대부분 보면은 뭐 전 대우 폴란드 차 사장도 나오고 이런 사람 이름들이 다 나옵니다. 그다음에 뭐 부른 김에 좀 더 불러볼까요? 전 대우 인터내셔널 이사 이름도 나오고 유닉스 전자 회장도 나오고 리훈 쿠첸 대주주도 나오고 그다음에 전 SK 케미칼 부회장 또 나오네요. 한진 해운 홀딩스 전 대표도 나오고 DSDL 회장도 나오고 조웅래죠 이 사람이. 예. 그것도 장남도 나오고 하나 역사 사장도 나오고. 예. 전부 이 이름만 들어보면 어딘지 다 알만한. 그리고 또 신기한 거는 북한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북한 비자금 관리하는 사람들이겠죠. 이게 그러니까 조세 도피처에다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놓고 그렇죠. 거기로 돈을 숨긴 그런 것으로 의심되는 그런 사람들의 명단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전 중앙종검 김석기라고 그 유명한 그 연극 배우 예. 윤석하 씨 남편. 그렇죠. 그렇죠. 그 윤석하 씨도 여기 또 나와요. 이름이 같이. 또 같이 나와요. 예. 그리고 김기용 노브랜드 회장도 나오고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도 나오고. 맞습니다. 여기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 전제국에서 블루 아도니스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 이야기했던 그렇죠. 그게 여기서 나와서 이런 이야기가 됐는데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건 좀 이렇게 오면은 어떻게 가세를 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예. 우리 아마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세금은 어떻게 매겨지는가에 대해서 궁금할 거예요. 이런 게 있으면은 물론 기업 활동을 해서 번 돈이고 그게 소득이라면은 세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게 그냥 자기 원래 가지고 있던 국내 돈을 빼돌리거나 해외에서 돈이 만들어져 가지고 돌아왔다고 하면은 그게 한국에서 소득으로 신고돼야 될 부분이 있는지 이걸 보는 게 이 건데 결국 이 부분을 우리가 역외탈세라는 이름으로 그 가세를 하게 되거든요. 역외라고 표현하는 거는 옵쇼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번 세금 돈도 소득도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내는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내는 게 아니고 한국인이면은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 국내 주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이 어떤 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앞뒤로 2년치를 봤을 때 2년 동안에 국내에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돼요. 아하. 그 거주를 1년 동안 거주를 안 하고 아예 밖에서 해외 생활만 계속하는 사람들은 국내에 낼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세금을 내는 게 원칙이죠. 원칙이죠. 그럼 이제 그 나라에 주로 사는 나라가 다른 나라라고 하면 그 나라에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지금 이 내용 속에는 이 전두환의 아들 전재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해가서 돈을 벌었는 사람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아버지로부터 받았다고 하면은 증여세라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세금을 매겨지게 되기 때문에 그 자금원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러고 누가 뭐 다른 그 해외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해외에서 벌은 소득도 그 나라에서 세금을 내고 또 국내에 와서 다시 한 번 더 세금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더 내야 될 돈이 있으면은 한국에서 세금을 내게 되는 맞습니다. 그쪽에 있는 건 냈던 거는 빼주고 이런 식으로 세금을 매기는 게 원칙인데 원래 그 뭐 나라와 나라가 그 세금에 관련돼 있는 협정들이 맺어져 있으면 예.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오래 살면서 그쪽 나라에 세금을 낸 거 있다. 그렇게 증빙만 되면 다 깎아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유튜브가 이제 그 동영상으로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또 제 방송을 보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서 세금을 떼요. 그렇죠. 원전징수를 하죠. 거기서. 거기서 떼버리고 나머지 돈을 보내준단 말이에요. 예. 그럼 국내에서 이걸 소득을 합산해 가지고 가세를 하게 되면 네, 거기서 내는 것을 빼주죠. 공제를 해줘. 공제를 내주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게 이렇게 세금을 갖다가 납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 역의 탈세라고 하는 것을 이걸 범죄로 다스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분명히 돈은 이 땅에서 벌잖아요. 그렇죠. 근데 벌어가지고 요거를 마치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거 마냥 외국으로 돈을 빼. 외국에 가서 사업한다니까 우린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경력까지 하면서 잘 가서 사업하라고 이렇게 돈을 갖다 보내준단 말이에요. 거기서 돈을 갖다가 세금 안 내고 솔랑솔랑 써버리고 그냥 그쪽 나라에서도 세금 안 내고 우리 쪽에서도 세금 안 내고. 예, 단순한 그 조세 피난처라 하는 곳이 예, 어디냐면은 보통 그 법인을 만들 때 예, 조세 피난처의 법인을 1달러짜리로 천 원을 가지고 법인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식이 한 주에 1달러가 전체인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법인 속에는 수천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그 조세 피난처에서는 왜 피난처라고 하냐면은 세금이 없어요. 그 나라는 없거나 아주 미미하거나 이런 데를 우리가 조세 피난처라고 하는데 맞아요. 뭐 여기서 나오는 BVI라든지 버진 아일랜드. 버진 아일랜드라든지 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네. 그런 데다가 법인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 돈을 갖다 놓으면은 세금을 일단 가세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돈을 일단 그런 쪽으로 모으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런 걸 찾기 어렵도록 도와주는 법인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거기서 로펌 요것만 해주고 돈 버는 놈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돈 버는 놈들 중에서 우리가 지난 이야기했던 포큐리스 포큐리스, 또 파나마에 있던 모색 폰세카 폰세카. 이름 들어보셨죠? 예, 예, 모색 폰세카. 그런 애들은 돈을 숨기고자 하는 자들한테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법인을 만들어주고 여기는 지금 우리나라 이름이 주소지가 우리나라로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해외에 되어 있는 사람도 있는데 예. 이름이 한국 사람 이름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북한으로 추정되는 사람도 다 나왔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이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예 자기들 이름만 빌려주는 그 노민 일을 해주는 그 차명인으로 자기들 이사를 만들어주는 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외국 사람 이름으로 해놔놓으면 우리가 못 찾는 거. 찾지를 못해. 나와도 찾지를 명단이 못해. 외국인으로 돼 있는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는 데가 모색 폰세카 같은 데가 그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거기는 더 간악하군요. 아주. 그리고 여기는 그래도 다행히 한국 이름으로 순진하게 돼 있어 가지고 찾는 게 245명이었다는 거예요. 아유, 그러니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숨어 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최근 들어서 뭐 안영미 씨의 원정 출산 이런 게 막 화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안영미는
원정 출산을 하러 간 건 아니에요. 원정 출산을 원초적으로 많이 하는 데들이 누구냐면은 고위직 공무원, 예를 들어 한동훈, 일부러 애 낳을 때 되니까 연수를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애 둘 낳고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원정 출산해가지고 예전에는 뭐 군대 면제 빼는데 얘네들은 그 군 면제 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아예 시민권자를 만들어가지고 얘네들 이름을 갖다가 그 외국 이름으로 해가지고 성씨만 교묘하게 또 바꿔버리면은 나중에는 얘네들한테 돈 가는 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돈을 할 때도 쓰지만 물론 그 돈을 한 경우도 안영미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의심받는 거는 아들을 원정 출산하게 되면은 군대 안 가려고 그런다 이렇게 이야기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그건 안 되잖아요. 예. 그 재벌 2세, 3세, 그 다음에 이렇게 고위공직자의 2세, 3세 이런 인간들은 그냥 해외에 그 연수를 가거나 혹은 출장을 나가 있는 그런 사이에 일부러 맞춰서 애를 낳아버리면 예. 그러면 이 많은 그 시민권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그냥 애한테 선물로 주는 거잖아요. 그런 걸 아주 당당하게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런 얘기들 해요. 야 세상에 미국 시민권만큼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작자들이 이렇게 해외에 그 컴퍼니 같은 걸 갖다 페이퍼로 딱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돈을 숨겨놓으면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그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조세 토피처로 이래 가지고 전 세계가 그 세수 손실이 있는 게 얼마가 있는지를 이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뉴스타파에서 보시면은 네. 한 연간 한 1,000조 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빼돌리는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세금 수익만 1,000조 원. 그러면 빼돌리는 돈은 얼마나 될까요, 도대체? 그 완전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네. 이제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그 각 국가마다 양자간 조세 정보 교류에 관한 협정을 맺어 가지고 네. 그 지금은 이제 이 OECD에서 그걸 막자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 가지고 맞아요. 같이 움직였는데 이게 사실 또 그 나라마다 협정을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도 뭐 특별한 저기 그 강력하게 그걸 하지 않으면은 안 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이제 최순실 재산 찾는다고 해서 독일을 이제 갔지 않습니까? 예. 독일을 가서 독일 해상 검찰청까지 갔었어요. 예. 가서 검찰청에 갔더니 그 우리하고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조세 협정이 맺어져 있으면은 바로 요청하면은 서로 해주게 돼 있는데 그건 또 우리 정부가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그 갔을 때만 해도 요청이 안 되는 거야. 박근혜 정부에서 요청을 하겠습니까? 최순실 재산 찾는 거를 그러니까 안 해주죠. 안 해주죠. 근데 검찰청에서 하는 이야기는 한국 정부의 요청만 있으면 우리가 하겠다라고 해센주 검찰청 검사를 만나가지고 우리가 그까지 답을 듣고 왔는데 문제는 특검할 때도 예. 요청도 안 했어. 특검도 안 하고 그 해외 불법 재산 환수단 만들었는데 환수단장도 요청을 안 해. 그러니까 그냥 월급만 받아먹고 있어. 그 한수단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고 예. 그 당시만 해도 박영수 특검이 그 우리가 황교안이가 대행할 때예요. 예, 맞습니다. 그 박근혜 정부란 말이죠. 그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 할 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갔다가 못 하고 왔다. 이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다시 아까 뉴스타파 명단 공개 중에 레인메이커라는 곳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레인메이커 와 비를 만드는 곳이야. 예. 어떤 비가 내릴까요? 예, 황금의 비가 내릴까요? 예. 저기에 그 113입니까? 113번이죠. 110 레인메이커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왜 이제 사례로 설명하냐면 우리 지난번에 리처드 로리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 CIA의 리차드 롤리스. 네, 예. 그 리차드 롤리스가 나보이 공항을 만들면서 그렇죠. 그 한국 타이어의 비자금을 해외에 빼돌리고 있는 거 하고 엿바꿔 먹는 그런 과정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의 이름이 이제 나왔었는데 예. 그 이름 속에 레인메이커와 이게 지금 여기에 명단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레인메이커에 명단이 들어와 있는 보니까 이분의 사실은 국적이 미국이에요. 예, 예. 미국인데 이름이 이제 한국 이름하고 유사하니까 예.
원래 이제 교포죠. 그러니까 그렇죠. 완전히 미국 시민권자예요. 예. 시민권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 내용을 오늘 소개를 하면서 아 이렇게 해외에서 돈이 만들어져 가지고 빠져나간다는 그런 사례를 보여주기 위한 건데요. 예, 예. 이 레인메이커라는 게 왜 만들어졌느냐 하면 예. 이라크 전쟁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라크 전쟁 이후에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재건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도 지금 끝나고 그렇죠. 나면 재건 사업 하려고 지금 건설업체가 노리는 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서로가 들어가고 싶은데 예. 그 들어가려고 하면은 아무나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그 이라크 때만 해도 미국 부시 정부 때잖아요. 맞아요. 부시 정부가 이거를 들어오게 하는 순간부터 그건 돈 되니까 음. 들어오는데 참여하는데 그 수수료를 받는 거야. 아이고. 그래서 참 그 진짜. 수수료를 받자 하면서 만들어진 건데 그 수수료는 뭐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 받을 수 있죠. 방금 그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세금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근데 이분들은 국내에 신고할 필요가 없어. 어허. 뭐 애초에 국적이 미국이니까. 국적이 미국이니까. 미국인데 들어오는 돈의 원천에 따라서는 한국과 관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나오는데 디모 우리 재벌 그룹이 그 건설 회사가 여기에 들어가려고 나중에 돈을 20억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예. 그 20억이면 한 200만 불 되는 거죠. 맞아요. 200만 불을 넣었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실제로 따라가 보니까 부시 대통령 동생 그 플로리다 주 지상가 했는 사람한테로 제프 부시인가요? 갔어요. 와. 근데 그거를 잠깐만 이 수수료를 갖다가 그러면 부신의 가족이 뜯고 있었던 거야? 그렇죠. 아니 근데 야. 근데 그걸 보시면 전쟁을 지네들이 일으켜 놓고 예. 나중에 전쟁 재건해서 이 복원하는 사업을 하는데 그 수수료 받아먹고 앉았어요? 근데 그 앞단에 서 있는 사람이 물론 있어요. 그 한국인이야 그 사람은. 한국인이 또 한국인인데 앞에서 바지 사장 해주고. 근데 그 돈은 법인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법인 소속은 이제 대표가 그 미국에 만들어놨으니까 네. 미국으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저 아까 참 자료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구조를 짰는 건 잠깐 그냥 그 참고로 여러분 복잡하니까. 예. 이게 구조도입니다. 구조도를 이렇게 짜가지고 돈이 생기면은 어떤 방식으로 넘기고 하는 거를 이제 이걸 짠 거예요. 예. 짜갔는데 그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거는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레인메이커 프로젝트에 돈이 들어갔다. 실제로 돈이 갔어요. 가가지고 한 20억 가까이 갔는데 그러면 왜 그 돈이 무슨 명목으로 갔는지 그 간 돈의 회사는 제대로 세금을 그 신고를 하고 갔는지 아니면은 그 돈이 뭐 어떤 명목으로 갔는지에 따라서 세금 매겨지는 게 달라질 거고 네. 그다음에 저 돈이 실제로 나가는 과정에서 금융 추적이 가능해야 되고 만약 불법이 있다면은 외환관리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예. 이런 것들을 검찰에서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나가는 회사에서는 무슨 명목으로 나갔는지 세금 신고는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걸 또 같이 동시에 봐야 되는데 저쪽에서 만드는 사람들은 조세 피난처에다가 저걸 BVI에다가 만들었다는 건데 예. 조세 피난처에 만들면 일단은 세금이 가세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세를 회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으로 갈 때 미국으로 간다든지 하게 되면은 가면은 정상적으로 안 가고 그게 뭐 정치자금으로 갔다든지 그렇죠. 그러다면 그 주는 과정에서 뭐 우리로 치면 증여세가 나가든지 네. 불법 정치자금이면은 저건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적용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건강원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미국하고 서로 협조하에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게 여기에 다 이제 이 안에 자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하나씩 들어보면 사연이 다 다르겠지만 그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가 지난번에 다루었던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마침 여기 그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에 네. 그 다음 장 한번 넘겨 보실래요? 구조가 나오죠. 예. 그럼 돈이 덜 흘러가는 거 나오고 또 쭉 올라가시면은 롤리스 미국 스파이단 그 자료에 지금 저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레인메이커가 어떻게 돼 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우리가 지난번에 다루었던 거하고 이거하고 지금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침 뉴스타파의 자료에 또 나와 있고 이렇게 연결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다가 이제 그만 중지했던 그 해외 불법 재산 환수단이라는 거를
이게 이제 왜 만들어졌냐면은 제가 이제 최순실 박근혜 그 해외 재산을 추적을 하면서 한계를 느낀 거예요. 이게 첫 번째는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기간이 한 50년 전의 일이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시효가 너무 다 지나버린 오래됐던 거지. 거예요. 예. 그럼 두 번째는 의심은 되는데 입증을 누가 해야 되냐면은 찾는 사람들이 검사가 해야 되잖아요. 검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문제를 단죄를 하려 그러면 검사가 매겨야 돼요. 그렇죠. 그 세금을 매기는 것은 세금은 부가제척 기간이라고 공소시효가 국세청의 공소시효라고 볼 수 있는 부가제척 기간이 5년 정도밖에 안 돼요. 아이고. 그런데 참. 그 저기에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또 공소시효로 해가 형사처벌을 하려 그래도 10년 정도 뭐 이렇게 되지 그게 50년 되면 이미 시효가 다 끝나버리잖아요. 네. 결국은 그럼 시효라든지 입증 책임의 문제라든지 또 한 가지 문제가 이 뭐냐면 국세청하고 검찰하고 간세청 뭐 또 금감원 이 사람들한테 맡겨 놓으면은 자기 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각 부처에서 자기 법에 자기들이 적용하는 법만 따라 가지고 조치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조사가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칸막이를 없애고 하나로 모아서 단을 만들자라고 한수단. 제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건의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귀담아 들었는지 2018년도에 예. 그러니까 그 17년도에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1년 뒤에 예. 요걸 만들었어요. 자, 우리 그 기사 한번 볼까요, 같이? 해외 불법 재산 지체 없이 추적해서 환수하겠다. 범정부 조사단 출범. 이럴 때 사람들 다 박수 쳤어요. 아, 그래서- 야, 잘한다. 아, 이 문재인 대통령이 제대로 이걸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좀 바빠지겠구나. 예. 왜냐하면 그 자료를 다 내한테 와서 찾아 받아가야 되니까라고 하고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근데 가장 검찰에서 힘셌던 사람이 2018년 윤석열이죠. 6월이니까 당연히 윤석열. 그 당시에 뭐 문머라는 그 저 검찰총장이 있었죠. 예. 문무일. 문무일. 예. 근데 실질적인 그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이었어요. 거의 뭐 밑에서 다 지가 다 했잖아요.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그래서 보낸 사람이 이원석이에요. 그때 처음에 내가 이야기 듣기로는 이원석하고 국세청하고 간에 이게 누가 주가 되느냐. 그 서로 안 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서로 하려고 해야 되는데 서로 안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조정을 해서 그 검찰이 맡아라 단장을. 그래서 검찰이 맡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단장이 가서 4년 동안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놀았어요? 그 실제로는 내 그 사이에 자료도 누구를 통해 가지고 몇 번 보냈어요 그게. 근데 안 하는 거야.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리고 제가 이게 그 불법 재산 환수를 하기 위해서는 수사를 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거는 어떤 단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실타래도 실타래를 처음부터 다 헝클어진 걸 풀락하면은 처음에 어디서 단초를 찾아가지고 그 실을 그 풀어 나가느냐가 중요한데 그 단초가 되는 거를 제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는데 아 저한테 한번 연락이라도 할 줄 알았어요. 아니면 사람을 보내 가지고 그에 대한 뭐 근거를 좀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하든가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하고 싶지 않은 걸 억지로 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중간에 자료를 몇몇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전달해줬죠. 전달 다 그쪽 가서 하라고 했는데 4년 동안 단 한 아무것도 건도 안 했어요. 이분들이 원래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조세 피난처 등을 이용해서 해외 자산과 소득을 은닉하는 역외탈세 행위 감시, 그리고 또 외국환 거래법, 대외 무역법 등을 위반해서 페이퍼 컴퍼니 등을 통해서 국내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는 행위, 또 수출입 가격 조작을 한다거나 해외 가공 거래 등을 통한 기업의 해외 비자금 조성과 은닉, 도피 및 이에 관련된 횡령 배임 행위, 이런 걸 막는 거고, 범죄 수익을 숨기기 위해서 역외로 이전하는 범죄 수익 은닉법 위반 행위 등을 조사하게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세 번째 보세요. 수출입 가격 조작. 이거 선라이즈라고 하는 회사가 엄청나게 잘했던 거거든요. 그 선라이즈라는 회사가 누구 거라고 우리가 의심하고 있습니까? 최은순 거라고 의심되고 있잖아요, 지금. 김혜석 거. 김혜석 건지 최은순 건지 의심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거 하겠어? 하겠냐고. 해외 불법 재산 환수단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진짜 많았는데 그런데 물론 이제 그 당시 현행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는 현행법이라는 게 그 시효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시효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걸 가지고라도 하나씩 해 들어가면은 그게 실적이 나오면 국민들로부터 아 이게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 그 재산 한수도 소급해서 적용을 했거든요.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는 게 50년 뭐 7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 70년 전의 이야기들을 찾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까지 법까지 만들었잖아요. 예. 그 뭐 위헌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 위헌이라는 걸 다 딛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 재산 몰수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국민들 합의에 의해서 헌법 위헌까지 다 뛰어넘어서 그렇죠. 법을 만들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다가 끝나고 그런 게 만들어져 있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맞아요. 불법재산 한수단이라는 게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하루는 이제 그 불법재산 한수단의 글을 찾아봤어. 그런데 정말 기도 안 찬 게 그냥 밀수하다 잡았는 걸 불법재산 한수단에서 잡은 것처럼 포장만 하고. 그러니까 경찰에서 밀수를 잡았는데 밀수가 그게 불법재산 한수단의 실적이라고 해가 그쪽에 얹어놨더라고. 이게 아니 그게 저 있잖아요. 여기 수출입 가격 조작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잡아놓은 거예요. 근데 진짜 너무 골 때리지 않습니까? 그 밀수 제일 많이 하던 제일 많이 했다고 의심되는 회사가 선라이즈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 안 잡아요. 그는 밀수만 한 게 아니라 예. 완전히 그 이런 거 있죠. 원재료가 가지고 들어오는 예. 우리나라 농민들이 경쟁이 안 되잖아요. 예. 그 싸게 중국이나 뭐 베트남에서 예. 싼 고춧가루나 이런 거 들어오면 경쟁이 안 되니까 이거를 싸게 들어오는 거는 가공이 된 거는 관세율을 떨어뜨리더라도 그렇죠. 가공 안 되고 원료로 들어오는 것들은 엄청난 관세를 매긴단 말이죠. 예. 그래서 보세 창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관세율을 낮춰주기 위해서 가공을 거기서 만드는 그 맞아요. 불법을 저지르는 걸 맞아요. 봐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2중 3중의 불법을 마구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도 안 하고 예. 그래가 겨우 뭐 그때 보니까 금괴 밀수인가 뭐 이루어졌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잡았는데 야. 이 그걸 하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불법재산 그렇죠. 한다니. 그런 지금 이런 내용들이 해외에서 이렇게 돈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그 원인이 뭔지를 찾아가 보면 권력자들이 해외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항공기를 도입해. 근데 항공기 도입하면서 우리나라 방산에서 도입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보잉사 같은 데서는 그 커미션을 주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그 중개한 사람한테. 그럼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조세 피난처에다가 만들어 놓고 이런 아까 그런 구조도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다 돈을 태운단 말이죠. 예. 그럼 국내로 이제 가져올 때는 그 싱가포르 같은 데 한 번씩 돌려가지고 돈을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찾아가는 그걸 찾는 거와 막는 일을 또 숨바꼭질을 해야 되는 건데 아예 처음부터 이런 단에서 그런 그 조치를 하려고 만들었는데 그거는 안 하고 그냥 4년 동안 잘하고 그냥 아무 실적 없이 나가니까 검찰총장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잘했어. 야 잘했어. 아 원서가 야 선라이즈 막내라고 잘했다. 검찰총장 할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아 진짜. 참. 그래서 이 불법 재산 한수단 자체가 이걸 막는 것을 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오늘 또 지금 뒤에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자, 뭐 잠깐만 하나 더 언급하면 제가 그래서 그 특별법을 만들자. 근데 나중에 전두환 추징 3법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맞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지났을 때 공소시효 자체를 구애 안 받는 법을 만들면은 이제 그 헌법의 소급입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 소급입법이 안 되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불법으로 가져간 것들 이건 시효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부분에 대한 거 하나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 그 몰수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하나 그다음 두 번째는 입증 책임이 원래는 검사가 해야 되는데 입증 책임을 검사가 할 게 아니라 내가 정상적으로 벌은 돈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 책임의 전가라고 해요. 상대방이
그거를 입증할 수 있도록. 예. 그러면 정상적으로 돈 벌었다는 걸 네가 입증해라. 안 그러면 다 몰수하겠다 하는 그 법을 같이 하자는 그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나중에 이 전두환 3법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아니 근데 사실은 그 여기서 다 설명을 하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외국의 특히 미국의 리코법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원래 마피아들 그 범죄 수익들 갖다가 국가가 환수하기 위해서 만든 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시사 금융의 용어에 그 있는 리코법이라는 걸 리코법.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 리코법이 이제 미국에서 마피아들하고 이게 화이트 칼라들의 범죄가 공무원 범죄가 있을 때 지금 그 예를 들어서 권력자들이 갖는 건 대부분 화이트 칼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돈을 어떻게 해서 불법으로 돈을 만들었는데 전두환이가 자기 권력을 이용해가 돈을 뺏어 가지고 재벌들로부터 돈을 뺏어가 돈을 만들어놨는데 그 돈을 자식들이 가지고 있어. 맞아. 그럼 그 자식들한테 돈을 내놔라 하면 그건 아버지한테 가서 받으세요. 나는 몰라요. 이렇게 하면은 받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 자식이 정상적으로 벌었다고 자기가 주장하는 범위 내의 것만 자기 주장을 하고 그렇죠. 그건 자기가 정상적으로 세금 내고 노력해가지고 벌었다고 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만 아버지로부터 받은 게 명확해 보이는데 그걸 설명을 못해. 그러면 그걸 받아내자는 게 그 리코법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핵심 조항이 바로 우리 그 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효 같은 거 두지 말고 예. 그리고 또 입증 책임을 그 범죄자들이 직접 입증하게끔. 예. 그래. 야, 너 이렇게 돈이 100억이 갑자기 생겼는데 네가 지금 그 정상적으로 벌 수 있는 돈이 얼마고 나머지 돈들을 갖다가 어떻게 마련했는지 네가 자료를 내놔. 그렇죠. 그래서 자료를 갖다가 100억만큼 벌었어요라고 자료를 못 내놓으면 나머지 뺏어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게 이제 그런 법이 이제 있어야 되고 전두환법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겠으면 독립몰수죄라고 그건 또 다른 케이스가 됩니다만 예. 이제 그런 법들은 다시 이제 전두환 그 법에 가서 이제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의 경우에는 우리가 전두환 그 추징 3법을 처음에 전두환법을 한 번 연장을 한 거는 원래는 시효가 3년이었어요. 맞아요. 추징금에 그렇죠. 대해서는 범죄 수익을 추징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이 지나면은 그 동안에 돈이 생긴 게 하나도 없어서 추징을 못 하고 3년이 지나면은 그 뒤부터는 돈이 생긴다 하더라도 받을 방법이 없었어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박근혜가 그 당시에 주의를 환기시켜 가지고 그 추징법을 7년으로 연장하는 법을 통과시켰던 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고 예.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추징 3법은 별도의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일단 추징 3법이 그럼 뭔지를 한번 좀 설명을 좀 해보자. 가봅시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에요. 그래서 추징금 미납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한 그 재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인데 이거는 이제 상속 증여 등의 불법 재산을 무상 취득한 경우 몰수 가능하게 하는 거. 요게 이제 그 미국의 리코법이랑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죠. 그거를 차용한 거죠. 예. 그다음에 형법 개정안이 있는데 이게 독립몰수죄라는 거예요. 유죄 판결 나오기 전에 수사 단계에서 범죄와 연관성이 있어? 그러면 일단 몰수해.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이제 원래는 유죄 판결이 나고 그 범죄에 기여된 금액이라고 확정이 돼야 그래야 몰수. 추징금이라는 이름으로 나오잖아요. 예. 그럼 그 추징금을 몰수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범죄가 연관성이 있으면 추징할 수 있도록 독립몰수죄를 하자고 하는 것은 지금 김만배가 그 나온 그 범죄가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그렇죠. 그 범죄 수익으로 봐가지고 지금 압류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독립몰수죄가 되기 전 단계에서 범죄 연관성 있으면 추징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독립몰수죄가 아직 안 돼 있으니까 저 법을 만들면 그것도 바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건 지금 현재는 압류 조치만 해서 보전 조치만 한 거고. 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전두환 추징 3법에 해당되는 그 건데 이 추징 3법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야. 그 국회에서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전두환이 죽어버렸잖아요. 예. 죽고 나면은 지금 전부 다 자식들한테 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전재구, 라파빌리, 전재용, 예. 그다음에 전재만 만. 이 세 사람
주로 가 있고 지금 더 탐사에서 나오는 걸 보면 남양주 그에 있는 금선사 네. 그 고모보살이 그 했다고 하는 예. 그 거기에 지금 가 보면은 한 8만 평 되는 8만 평이 엄청 큰 절이에요. 예. 그 절에 정말 그 돈으로 막 공사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예. 돈으로 그냥 처발라 놨다고 할 정도의 그런 정도의 사찰인데 그게 지금 전두환 이순자를 위해서 만든 사찰이었다는 게 더 탐사 보도에 그게 나오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으로 있는 것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이 지금 경호원들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민법상에 그 내 재산하고 부부 재산도 부부 별산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잘 자기 거라고 주장하기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형사법으로는 뭐 경제 공동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엮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 부부 그 외에도 자식들한테도 지금 이름도 안 쓰고 예. 경호관들을 이용해 가지고 경호관들 명의로 해 가지고 회사를 차린다든지 예. 그런 방식으로 하고 그 회사의 지분을 자식들한테 나눠주는 이런 방식을 취해 가지고 숨겨놨던 게 아직 꽤 많은데 제가 그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KT의 자회사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KT의 자회사 이름이 나오는데 사모펀드에 숨겨져 있는 그 사모펀드 속에 있는 회사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제가 한번 들여다본 적이 있는데 그 회사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이게 그게 만약에 전두환 거 하고 있다면 그 신문사하고도 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네.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데 예. 자 그렇다면은 그런 식으로 숨겨놓은 건 정말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시효를 없애가지고 언제라도 찾으면 자기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해서 얻은 소득이 아니라면은 다 국가가 몰수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지 않으면 이거 한수하기 어려워요. 예. 그래서 전두환 추징 3법은 이걸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사인의 그 내용을 이 부분을 전우원 씨라고 요번에 그 미국서 오면서 지금 이 부분을 새로 상기시켜 줬잖아요. 그렇죠. 그 친구가. 922억 원에 달하는 미납 추징금 집행을 실질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을 빨리 손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골자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어떻게 손을 봐야 되는지도 여기 이 기사에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까 제가 요약해서 보여준 그건데요. 예. 그게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를 아까 그 요약표로 이제 보여드린 거죠. 건데 예. 그렇게 세 가지가 뭐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 세 가지 전제도 물론이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리코프과 같은 예, 지역의 그럼요. 특별법을 만들어 놔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게 반민족 친일 행위자 그 몰수에 관한 특별법 예. 그거와 같은 취지로 권력자와 그 재벌 대기업들이 이렇게 돈을 빼돌린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언젠가 시간이 아무리 흐르더라도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용서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짓을 안 하죠. 그러고 그렇게 권력자들이 그 돈들을 안 찾고 놔두면은 다시 그 권력자들이 권력을 잡는데 그 돈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 당시에 제가 최순실 박근혜 재산 추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유도 그 돈이 원천이 어딥니까? 좀 박정희 때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전두환 추징 3법 이것도 내용을 제대로 따라 들어가면은 박정희 자금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이게 그것들을 제대로 단죄를 안 하고 제대로 추징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게 내려와 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고. 그리고 보십시오. 지금 선라이즈. 예. 이 선라이즈가 원래 주인이 최순실로 의심이 되고 있어요. 예. 최순실이 2010년에 그 평택항의 자유 그 무역지구 그 안에다가 그 농심의 돈을 이용해서 만들었을 걸로 추정되고 있단 말이에요. 최순실이. 그런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자연스럽게 최은순한테 넘어갔거나 혹은 윤석열 일당들에 의해서 자기네
것으로 이렇게 접수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린내 나는 그런 돈들은 그걸 갖다가 파서 지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였다는 거예요. 지금 애초에 전두환이가 그랬고 또 전두환의 돈 갖고 또 이렇게 애초에 박정희가 그랬고 그러니까 박정희가 맨 처음에 그랬고 전두환으로 옮겨졌고 전두환 거를 지금 다시 또 누가 지금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윤석열 등등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다. 예. 단정은 할 수 없지만. 단정을 할 수 없지만 근데 지금 그 선라이즈를 이야기를 잠깐 하시니까 제가 그 최순실 박근혜 재산 추적하는 과정에서 해외 돈이 국내로 들어온다라는 걸 의심을 지난 시간에 잠깐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할 때 그 해외 재산을 해외 투자 촉진법을 빨리 통과시키라고 박근혜가 그때 생전 막 국회 난리를- 가서 난리 안 치던 사람이 국회 가가지고 난리를 칠 때 네, 박근혜 재산이 국내로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가 언제냐면 2012년도 선거 때예요. 맞아요. 근데 그때 내가 의심을 했던 거를 또 선라이즈와 연관해서 내가 한번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맞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평택 강에 예, 선라이즈 그 보세 공장이 있잖아요. 예, 보세 지역에 예, 거기가 땅이 넓어요. 예. 근데 거기에 BMW 가득 차 있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도이치모터스 같은 예, 도이치모터스예요. 도이치모터스가 그거 빌려서 임대를 해서 그 BMW를 갖다 거기다 깔아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독일을 갔을 때 제보가 왔어요. 네. 무슨 제보가 왔냐면은 도이치모터스를 사가지고 국내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BMW 거기서 사, 자, BMW를 BMW 사. 그래서 중고로 보내는 거야. 거죠. 보내서 국내에 와가지고 그걸 응. 팔면은 환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돈 독일에서 쓰는 썼죠. 거죠. 그럼 국내로 와서 차를 팔게 되면 현금화는 한국에서 하죠. 이게 결국은 탈세예요. 차치기. 차치기. 탈세라니까. 그때 그걸 했는데 제가 그 관세청에 BMW 수입 그걸 보려고 하니까 이게 중고차잖아요. 예. 중고차는 가격을 알 수 얼마나 적을 수가 없어. 맞아. 그러니까 그 대수와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1억짜리도 예. 1,000만 원, 뭐 100만 원이라고 해도 그냥 넘어오는 거예요. 중고차는. 맞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팔면은 그 금액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금도 탈세하잖아요. 여기서 또 그렇죠. 중고차라고 하면서 나가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실제로 많이 몰고 다니기 때문에 가격이 똥값이 돼요. 이러면서 지가 정하는 게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똥값이 된 그 차에 세금을 붙여가지고 오기 때문에 1억짜리 차가 1,000만 원짜리 차로 둔갑을 해가지고 세금을 1,000만 원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 관세는 그렇게 보고 관세를. 그 관세를 아주 낮추고 거의 안 내고 그렇죠. 들어오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세금은 이렇게 다 빼돌리고. 관세는 그렇게 빼돌리고 어. 그다음 국내에 와가지고 관세하고 또 국세가 달리 다르잖아. 되는 보니까 실제로 사는 거는 뭐 1억짜리인데 1억 2천에 팔았다. 그러면 2천에 대해서만 또 세금을 내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연계가 안 되니까 예. 그런 식으로 세금을 빼먹는 방식으로 그 정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 지금 선라이즈하고 그 도이치 그 모터스가 그게 그런 게 전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예. 드는 거예요. 그럼 그거 그때부터 거기서 착안해서 도이치 모터스라는 회사가 만들어졌는 것도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맞습니다. 그 여러 가지를 같이 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이치모터스가 만들어진 게 2008년이잖아요. 도이치 그러니까- 모터스가 만들어진 게 그렇죠. 원래는 다르엔코가 2008년에 있었고 예. 도이치 모터스라는 이름으로 간 거는 2009년. 9년. 예. 보세요.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시기가? 2010년에 선라이즈가 만들어지고. 예. 그러니까 2009년엔 도이치모터스가 만들어져. 그래갖고 2012년에는 도이치모터스의 차가 선라이즈 땅에 쫙 깔려. 예. 이게 어떻게 우연일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그 도이치 모터스 이런 그 보다도 돈이 흘러간 것을 찾기 위해서는 현행 법을 미비한 법을 보완을 해야 되고 또는 그렇죠. 미비가 하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법보다는 더 엄격하게 해야만 이런 일들이 발생 안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번 그 전두환 그 은닉재산 예. 이 특집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자 일단
범죄적 행위를 내 가지고 재산을 갖다가 축적해. 그러면 그 재산 축적한 거를 다 뺐을 때까지는 걔 범죄를 응징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럼요. 뭐 잠깐 빵에 갔다 왔다고 돈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그거 갖고 계속 또 범죄적 행위를 할 수 있고 자기를 갖다가 그 합리화하는 그런 그 언론이나 책이나 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역사를 왜곡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야 된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되고. 첫 번째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돈을 찾기 위해서 해외로 돈을 빼돌린 것들을 갖다 철저히 추적해서 그 우리나라로 가져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과 그걸 전담하는 수사 기구와 그리고 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가 어쨌든 그런 짓거리를 했다. 그러면 영원히 무덤 끝까지 가서라도 다 환수해 낸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그래야 그런 나쁜 짓을 하는 놈도 없어질 거고 그리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런 나쁜 놈들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우리나라의 국부들이 유출되지 않게끔 하면서 안심하고 이 사안들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국회가 못 해내고 있어요. 지금 국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네. 지금 이 현행 법 처벌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뭐 박영수 특검은 특검 자체가 엄청난 그 잘한 특검으로 그렇죠.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었는데 사실 내용을 보시면은 박영수 특검이 한 거는 뭐가 있죠? 정유라 말 사준 거, 찾은 거. 그다음에 K 미르에다가 네, 돈 넣었다, 그 재벌들 돈 넣었다는 건데 네. 그것도 지금 뭐 경제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그 제3자 뇌물로 이제 엮으려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건데 결국은 그 내용들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 내용에도 보면 SK는 빠져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할 거는 현대도 빠져 있잖아요. 예, 안 하고 예. 그 현대는 또 이명박과 관련된 그 변호사법 대납이잖아요. 예. 거기는 예. 그것도 빼버리고 예. 자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특검을 하는 의미가 앞으로 이제 우리가 특검을 해야 될 특검들이 많이 생기는데 예. 특검 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반드시 특검을 하더라도 돈을 찾는 특검이 돼야 된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돈을 찾지 않으면은 감옥에 잠시 보내가지고 어디 보면 면죄부를 줘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이명박도 지금 나와가지고 또 뭐 청계천을 다닌다고 하고 다니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낯들고 다닐 수가 있는 건 무슨 힘이다? 돈의 힘이다. 힘이죠. 돈의 힘. 돈을 뺐으면 절대 그래 못하죠. 근데 이명박도 당시에 감옥은 보냈지만 돈이 남아 있으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또 따라다니면서 그 돈의 힘으로 다음에 정치에 입문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거고 돈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이명박도 우리가 보면 다스가 누구 겁니까라고 그렇게 주창을 해가지고 무슨 일을 했다? 이명박 거를 그냥 찾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 재산만 늘어났어요. 근데 세금도 안 내. 세금도 안 내고 지금 그냥 너무 웃겨 이거 진짜. 다스가 자기께 됐어. 그러면 최소한 증여세는 내야 될 거 아니야. 원래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는 순간에 그게 증여 의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내 거를 이름으로 다른 차명으로 해놔면 예. 그 자체로 증여 의제가 되는데 그래서 그걸 적용해가지고 증여세라도 매겨야 될 거 아닙니까 국세청에서. 맞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그거 다 국민들의 돈이에요. 그게 이명박 돈이 아니에요. 국민들의 피눈물 나는 고열을 짜가지고 빼돌린 돈들입니다. 사실 그 다스라고 하는데 들어가 있는 돈 중에서 일부는 BBK 사기 사건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그 서민들 개미들의 돈을 갖다 갈취한 거 아닙니까? 그 처음에 도곡동 땅을 이명박 이름으로 그 이명박 이름 안 하고 자기 형하고 처남 이름으로 해가 팔아먹고 예. 그 돈을 가지고 다스에다 넣었죠. 그걸 팔 때도 현재 그때 당시에 지가에 엄청난 그 지가보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그것도 포스코가 사게끔 했잖아요. 국영 기업 그때 당시에 국가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공기업에서. 포스코요. 공기업 포스코가 손해를 보게끔 해가지고 그걸 팔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 그거는까지는 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어요. 이명박이 예. 그 당시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돈을 받아가 세금을 내고 남았는 돈을 다스에 다 넣었는데 예. 다스가 직계 아니면 그 다스 넣는 걸
지가 넣을 리도 없고 그렇죠. 나중에 그 다스에서 들어간 돈 가지고 주가 조작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주가 조작이 옵셔널 벤처스에 대한 예. 주가 조작이 일어났어요. 사실은 주가 조작 범죄예요. 그게 맞아요. BBK라는 게. 근데 사람들한테 그냥 BBK로만 알려져 있으니까 모르는데 복잡하게 그냥 막 그- 일부러.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남긴 돈을 김경주한테 이제 뺏긴 거죠. 사실은. 예. 김경준이 그걸 들고 날아버린 거죠. 예. 그걸 찾는다고 소송을 하는데 삼성에서 돈 되게 하고 현대에서 돈 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결과적으로는 그 돈을 또 지가 또 받았잖아요. 받아오는 스위스를 통해 가지고 받아내 가지고 다스로 넣었죠. 그럼 직거라는 게 밝혀졌으면 거기에 대한 자, 관련된 세금들을 다 가세를 했어야 되는데 맞아요. 이 부분들이 지금 아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일단 BBK가 사기친 돈은 전부 다 갖고 와서 몰수를 해서 피해자들한테 나눠줘야죠. 그렇죠. 그게 검찰이 해야 될 일입니다. 맞습니다. 자, 다시 또 달리 이야기하면 지금 부산저축은행 있잖아요. 예. 부산저축은행 돈도 부산저축은행에서 돈이 나가 그 대장동 그 일당 그 C7하고 예. 그 남욱이 쪽으로 가는 대장 판교 프로젝트로 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돈을 찾아 가지고 피해자들. 피해자들한테 그 갚아줘야 되는 국가가 그냥 5천만 원 한도로 해가지고 공적 자금으로 갚아주긴 했지만 5천만 원 넘는 사람들은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동안에. 맞아요. 그 부산에서 자갈치 시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평생을 모은 돈, 노후를 위해서 평생을 모은 돈, 그런 돈을 갈취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은 지금 뭐 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화병으로, 할머니는 지금 그 뭐예요, 원룸 같은 데서 보일러도 제대로 떼지 않으시면서 그러면서 견디세요. 아직까지도 그 돈을 갖다가 찾을 수만 있다면 그러면서 그 통장을 버리지도 못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참 우리나라 검찰이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걸 그때 당시에도 부산저축은행에서 돈 그 대출을 할 때 잘못했는 그 사람들만 처벌하고 감옥 살고 나왔어요. 근데 몇 천억이나 되는 돈들이 전부 다 사라졌는데 그걸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예. 그걸 찾는 것이 가장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예금했던 사람들한테 돈을 다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니까 예. 그걸 안 하고 지금까지 그냥 넘어온 거죠. 예. 결과적으로 검찰은 수사를 안 했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이 권력자들의 재산에 대해서는 더더욱 손을 안 댄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전두환 비자금이 뭐 지금 2,200억인가 뭐 그렇다고 하는데 2,200억이 다 하겠어요. 아니죠. 지금 박근혜한테 그 박근혜가 이를 악물고 뺏으려고 했던 그 자금만 해도 2,000억은 훨씬 넘을 거예요. 맞아요. 그 뒤에 재벌들로 받은 그 돈은 얼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전두환 비자금 그에 대해서는 전혀 안 하고 넘어갔잖아요. 예. 자, 우리가 이렇게 그 3차 세 시간에 걸쳐 가지고 전두환의 불법 은닉 자금, 그 은닉 자금을 갖다가 어떻게 그 추적을 해왔고, 그리고 그게 얼마만큼 환수됐는지, 그리고 이게 환수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이런 것들을 이모저모 살펴봤습니다. 특히 오늘 알게 된 그런 내용들은 놀랍게도 지금 현재 검찰총장이 그 자리를 보상받은 이유가 결국은 그 해외 은닉된 그 고위층의 불법 재산, 이거를 그냥 덮어주고 그리고 그 보상으로 받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전두환은 죽었고 제대로 그 전두환 일가를 응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손주가 눈물을 흘리면서 반성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지만 그걸로 모든 것이 덮여져서는 안 됩니다. 확실하게 범죄자들은 끝까지 그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줘야, 그래야 제대로 된 법과 원칙 그리고 공정이 살아있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법무부 장관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은 염두에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마약 잡는데 아직도. 예. 그리고 김남국 코인 갖고 뭐 사기 쳤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지금 참 끔찍합니다, 정말. 이제 이 전두환 그 비자금에 관련된 거는 이제 오늘 마무리되면은 곧 또
5.18이 이제 오잖아요. 그렇죠. 5.18 하면은 생각나는 게 이제 또 5월 18일 그 비극을 예. 초래했던 전두환이가 또 생각나게 될 거고 그 전두환에 대한 그 이런 비자금을 완전히 빨리 전부 다 추징하는데 우리가 모든 힘을 모아야 되겠다는 그 다짐을 다시 또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정말 핫한 그런 문제를 다루게 된다면서요. 예. SG 증권발 주가 조작 사건. 예. 지금 SG 증권으로 한 주가 조작으로 지금 온 나라가 지금 계속 시끄러운데 네. 이 핵심 부분에 접근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안홍구 TV가 또 예. 나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홍구 TV는 이 엄청난 음모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모를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 SG 증권발 주가 조작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 같은 더블팁 주가 조작이죠. 앞에서 먹고 올려서 먹고 내려서 먹고 그런 주가 조작이라는 사실을 일단은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연루돼 있는 인간들이 여러분들은 임창정만 욕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요. 박영수는요. JTBC가 그 단독 보도했던 조선일보 계열사 이사장인 그 사람은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놈의 증권사가 한탕 해먹을 수 있게 막아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들의 이름이 나오니까 그걸 덮으려고 김남국이 이용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누가 보냈을까요? 저는 이복현 금감원장을 강력히 의심합니다. 솔직히 그런 지금 부분들하고 그 뒤에서 정말 엄청난 걸 숨어 있는 SG의 실질적인 주가 조작. 이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리픽싱에서 내려갈 때 리픽싱을 통해 가지고 주식을 확보해서 먹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공매도처럼 내려갈 때 더 큰 걸 먹을 수 있어요. 먹는 방법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H사 라더견은 그냥 그건 뭐라고 해야 돼? 앞에서 재주 넘는 애야. 좀도둑이야. 예. 좀도둑이 야알하게 남의 휴대폰들 받아가지고 야알하게 올렸는데 그 뒤에서 씩 웃고 있던 조폭이 있었던 거야. 예. 이런 얘기 다음 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안홍구 TV는 정말 교과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타 강사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우리의 과제들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러갑니다.